이제 미래, 이제 기후 중립을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죠. 왜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뭐 감축, 뭐 1.5도씩 뭐 지금으로 이제 달성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계획상으로는 이제 기후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야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후 중립을 향한 우리의 그 미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10대 혁신 기술인데요. 한정된 자원의 활용,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뽑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핵발전, 그치 핵이 뭐 사실은 녹색 기술이냐 아니냐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온실가스는 배출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그 테라파워 진행파 원자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뭐 100년간 연료 충전 없이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이라고 하던데, 이런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지금 찾아서 본 거고, 그런데 이산화탄소 포집 뭐 CCS인데 너무 많이 알려진 기술이어서 저도 이제 뭐 이건 여전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구나 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지금 카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공기 중에서 그냥 저 지금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선풍기, 엄청난 큰 선풍기.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서 직접 공기를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장치를 그냥 아예 고안을 한 거죠. 이 두 분이 다 아마 지금 빌 게이츠가 지원하고 있는, 이제 펀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기술들을 사실 보면은 이게 무슨 공상 만화 뭐 이런 그런 과학 소설에서 나올 수 법한 그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혁신 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로서는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들 모두 다 그런 시선들 아마 반영한 그런 기술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거 굉장히 2013년도 자료이긴 한데 혁신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어렵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아마 우주 태양광 이런 것도 이미 정책상에다가 넣어놨어요. 저는 우주 태양광이 뭔가 이런 게 저희 정책상에 저희 지금 기술 뽑아놓은 거하고 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인공위성에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마이크로 파편을 통해서 무선으로 발송하고 지상 안테나에 다시 받아 전기로 변환한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 기술 아마 마이크로파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일본, 미국, EU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우리나라도 항우연에서도 이제 이거를 좀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청사진을 내려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 혁신을 통한 미션 이노베이션 비욘드 2020인데 이거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혁신 없이는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뭐 에너지 저장 배터리 기술,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기술이 되겠고, 수소, 뭐 계속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이런 관심도는 사용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개발해야 된다. 대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뭐 바이오 등유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뭐 태양 연료까지, 태양 연료는 뭐 태양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전기 혹은 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전기 분해 장치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양 연료가 어쨌거나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대체 연료도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로다가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보고 있고, 전력화 부분에서도 보시다면 뭐 장기적인 거에서는 뭐 전기 시멘트 소속로, 이제 아까 뭐 시멘트라든지 그린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다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관리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그 직접 공기 포집, 아까 앞서에 보였던 그 실제적으로 선풍기 엄청나게 큰 거 돌려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미션 이노베이션에서 보고 있는 거죠. 또 최근 또 영국에서 발생된 그 보고서를 보니까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서 청정성장 관련 그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에 빨리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 공고안을 낸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탈탄소 발전, 뭐 탈탄소 수송, 저탄소 난방, 뭐 이게 다
저희 다 보고 있는 기술들이긴 해요. 이제 그래도 그걸 이제 뭐 기술 개발 엄청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눈여겨봤던 건 이제 CCS 분야인데, 이제 뭐 CCUS 온실가스 제거 그 부분인데, 뭐 BECCS든지 DACCS든지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소를 이제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바로 없애는 거를 이제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모두가 아마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들을 한번 보신다면 BECCS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작물이 흡수하고 작물이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태우고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모아서 땅에 묻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시스템에 따른 그 탄소 밸런스를 본다면 화석연료는 그냥 뺀다면 그냥 완전 배출하겠죠. 네, 그것도 화석연료에다가 포집 그 CCS를 갖다 붙이면은 일부만 좀 배출하게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배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 어떤 그런 할 때 또 온실가스 배출됐을 테니까 뭐 소량 배출하는 거, 바이오 에너지는 또 무배출하거나 아니면 또 소량 배출하는 거.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에다가 CCS 기술을 묻는다면은 마이너스 배출이 된다는, 이렇게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뭐 직접 공기 포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미 뭐 보긴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대개 직접 산소를 포집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아이슬란드 상에서 이제 지금 뭐 이제 파일럿으로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하는데, 직접 포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암석화를 한대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2년 내에 탄산화물로 전환한다. 다공수 현무암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네거티브 에미션의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이런 기술이 중요하고 혁신을 통해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있는 걸 봅니다. 마지막 태양 복사 관리인데, 아마 이게 설국열차 이 영화 보시면서 아마 그 기후변화 이제 뭐 그 너무 뜨거워지니까 뭐 어떤 거를 터트려가지고 했더니 막 사실 온 지구가 얼어버린 그 내용이 나오시죠. 이게 뭐냐면 아예 태양빛을 아예 차단하거나 아예 반사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아예 제한하자는 그건데, 이게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되게 만화 같은 이제 반사시킨다는 거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아니면은 그 설국열차에서 했던 것들은 어떤 성층권 그 실제 어떤 그 이상으로 그 미세 입자를 이제 아예 이제 뿌린 다음에 이제 그걸 태양빛을 이제 일부 반사시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해서 이제 하겠다. 사실 그 지오엔지니어링 이런 기술들은 사실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지구 거대 시스템에 이제 개입하는 거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현재 이거 기술 개발로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탈출을 위한 혁신 기후 기술. 네, 지금 현재 보신다면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에미션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아예 네거티브 에미션, 역배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현재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뭐 드라마틱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면 아예 새로운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온실가스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기술을 빨리 거기에 집중을 하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수 발생했죠. 저희도 지금 사실 이런 세미나는 사실 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긴 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직 뭐 예측도 사실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4월에 키스텝에서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때 유망 기술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하다는 기술,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들은 아니에요. 보면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 언택 기술이죠.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 기술, 또 화상 회의 또한 보안성 확보 기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필요하다. 현재 다 있는 기술들이었지만 이 현재 지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빨리 이제 개발해야 된다가 이제 이런 유망 기술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기후변화를 상관관계 보신다면 이미 그 EU 항공 교통 상황 이거 비교하신 거 보면 작년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그 항공에 많은 비행기들이 떠져 있었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떠 있는 항공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검은 하늘이 이제 파란 하늘로 바뀐 이런 사실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거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은, 사실 중국의 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멈출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마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거의 한 2006년 수준으로 지금 아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혁신을 통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지금 보신다면 그 115개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차근차근 기술 개발이 지금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혁신, 단계별 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활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지금 영국 정부에서 아까 제가 앞장에 보여드렸던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에미션 기술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막 내놨는데, 사실 또 이거 지금 2월 달인데 CCS, 수소경제 같은 그런 신기술에 의존해서는 기후 완화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CCS 개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봐라, CCS 이래서 안 된다, 수소경제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레퍼런스로 가져가서 이제 쓰고 계시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저는 느낀 거는 거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신기술에 의존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왜냐? 현재 오히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접근해야지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저도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새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까 그 바이오에너지 CCS 같은 경우도 IPCC에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만에 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몇 년도에는 얼마나, 근데 그런 거 신기술 개발될 때마다 사람들이 약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제 약간 그걸 기후변화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개발된 기술들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또 집중해야 될 기술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보면서 지금 빨리 기후변화를 대응을 위해서 우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이, 먼 미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기후를 다루는 것. 아마 이제 청소년들이 아까 툰베리 아까 저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후 행동 지금 해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저도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